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배우고 나누는 무지개 배나TV입니다. 2019년에도 사단법인 배우고 나누는 무지개 배나TV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후원 부탁드립니다. 네, 광고도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 신청도 꼭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배나무 이사회 고품격 방송 배나무 이사회가 드디어 60회를 맞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별다른 방송사고 한 번 없이 이렇게 왜 웃죠 우리 제작진들? 저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방송사고의 개념이 좀 차이가 있는 잘했다고 거죠? 생각하는데 네. 어쨌든 저희 꿋꿋이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겨울나기에 버거운 김정은 체제 북한 주민들의 삶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북한을 볼 때 너무 평양 중심, 또 김정은 체제에서 어떻게 보면 2,500만 주민이 아니라 200~300만 명, 거기서 뭐 더 또 좁히면 훨씬 몇만 명의 그 특권층의 삶에만 좀 매몰돼서 북한을 보다 보면 이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짚어볼까 하는데요. 재미있다기보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죠? 재미있는 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이 생생한 삶이 담겨 있는 영상을 북중 접경 지역 1,400km를 최근에 돌아다니시면서 곳곳에 그 북한 주민들의 삶을 포착한 영상을 오늘 또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잠시 후에 저희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환 부산 동아대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늘 훈남의 저 모습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최수란 연구원, 네, 고려대 남북경제연구원의 연구원으로 계시고요. 북한 화장품, 또 북한의 한류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시고, 최근에는 또 평양에 평양 시민의 이제 가처분 소득, 소비 행태, 네. 일상생활 조망해 보고 이런 것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학술제도 쓰고 좋습니다. 오늘 연구하고 평양 있습니다. 또 지방의 모습을 저희가 좀 균형감 있게 짚어보는 이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강동환 교수님 최근에 북중 접경 다녀오셨는데 여름에 가셨을 때하고 겨울에 가셨을 때가 많이 다르죠? 요즘에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접경 지역을 다녀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평양을 가거나 북한을 가면 제일 좋죠.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연구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접경 지역이라도 가서 또 가장 가까이에서라도 북녘을 보고 싶고,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탈북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또 갑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교수님 가시면 그 중국의 어느 지역에서 다리를 건너시면 거기에 강이 있는데 그 강 건너가 바로 우리 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가시면 거기를 꼭 좀 담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뭐 해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가까이 있으니까 소연도 같이 가셨지만 그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자기가 살던 집이고 여전히 거기 엄마가 계시는 거.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찍어 와서 보여주면 또 그것만 가지고도 또 가지 못하는 고향에 대한 마음들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굉장히 가보고 싶어요. 요즘은 뭐 국내 있기보다는 오히려 그 북중 가면 더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니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북중 접경에 가면 그 국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또 혼란스럽고 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평양만 보고 그게 북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 다른 게 있다라는 걸 좀 알려주고 싶고, 또 탈북민들이 그렇게 애절하게 북중을 바라보니까 더 책임감 있게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그 단어가 가장 핵심적일 것 같은데, 평양 시민과 북한 인민.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평양만 바라보고 있고 평양이 마치 전체 북한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평양 시민과 북한이 다르다라는 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중 접경 지역에서 바라보는 그 북한 주민들의 삶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동시간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분명히 아니라는 게 좀 마음이 아프죠. 북한 스스로도 평양 주민들한테는 시민증을 주고 그렇죠. 평양 주민 아닌 사람들한테는 공민증을 주고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뭐 한국을 떠나서 동남아 아세안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같은 그 추운 또 북중 접경 지역을 가셨는데 올겨울의 좀 특징이랄까요? 올겨울 북한 주민들의 특징 춥죠 많이? 접경 지역이? 저희가 여름에 갔을 때는 네. 압록강과 두만강은 삶이 어떻게 보면은 잉태되는 곳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낭만이 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낚시도 하고 또 나와서 뭐 물놀이도 하고 뭐 그런 모습들이고 굉장히 좀 한적한 그런 모습인데 겨울의 압록강은 그야말로 아픔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만강 뭐 칼바람, 압록강 삭바람 이렇게 표현하는데 보통 기온이 영하 25도 정도 너무 찍히거든요. 추운데요? 네, 영하 25도. 우리 잘 상상되지 않잖아요. 네, 저도 네. 북한 TV 그 보면은 밤에 이제 종합 보도 시간에 그 우리처럼 이제 일기예보 시간이 있어요. 해산. 해산. 네, 23도, 25도. 정말 춥구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특히 백두산 네. 미령 미령 뭐, 지역. 네, 와. 뭐 30도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온도계로 그렇지 강바람이나 이렇게 체감 온도 체감 온도가 네. 영하 막 40도, 50도예요? 40도 정도 되고 그냥 어느 정도냐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카메라를 이렇게 꺼내서 네. 장갑을 끼지 않고 한두 컷을 찍으면 손이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시려요. 자, 그럼 우리가 잠시 후에 네. 그 영상 또 사진을 보게 될 텐데요. 네. 어떻게 찍으세요, 그러면? 그 어떻게 무장을 해가지고 하고 네. 어떤 장비로 어떻게 그 담아냅니까? 히말라야 등반하시는 것처럼 네. 가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오히려 국내가 우리 뭐 보통 한 영하 10도 되면은 한파주의보 내리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북중에 갈 때는 그야말로 중무장, 네, 눈만 겨우 보일 정도로 꽁꽁 싸매고. 그렇죠. 네. 카메라도 저희가 그 방한 장비가 있거든요. 이렇게 아. 카메라를 씌우는. 네. 그래서 그렇게 다니는데 뭐 또 너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안상 저희가 또 영업 비밀을 또 뭐 저희가 또 그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춥다라는 표현 가지고는 표현할 말이 뭐라 표현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러면 영상을 그 오랫동안 다니셨으니까 네. 어디 가면 대체로 북한 주민들의 그렇죠. 삶을 잘 찍을 수 있다 이런 네. 포인트가 있습니까? 포인트가 있죠. 그거는 그러니까 알려줄 수 있어요? 그거는 더더욱 안 그때 돼요? 거 영업 비밀. 그건 영상. 더더욱 그럼 일반적으로 강폭이 좀 좁은 데가 보통 찍기가 우리가 좋다 이건가요? 그 북중 접경 지역 답사를 많이 가시잖아요. 네. 근데 그때 갈 때는 관광 버스를 타고 그냥 휙 지나가기 그렇게 때문에 되죠, 대부분. 그냥 저기가 북한의 뭐 해산시입니다, 뭐 김영직 군입니다 이 정도 얘기만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다니질 않고 그 승용차 현재 있는 분하고 네. 같이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그 길을 다니니까요. 대충 여기에 가면 어떤 모습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 알고 보니까 또 사람들을 많이 찾을 수 있고 중요한 건 사람이죠.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강동원 교수님이 그 지역을 쭉 촬영을 계속 하셔가지고 그 변화상이나 이런 것도 추적해서 이제 책을 내신 게 있는데 오늘은 뭐 겨울 얘기니까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렌즈로 망원 렌즈로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망원 주로. 렌즈고 뭐 굉장히 고성능인데 네. 뭐 돈 많이 벌지는 못해도 항상 돈이 장비값은 생기면 아끼지 장비값으로. 않는다. 아니 뭐 소문은 나 있습니다. 벌어서 거기다 쓰더라 뭐 그런 소문은 있는데요. 근데 지금까지 사진으로 이렇게 주로 보여드렸는데 네. 오늘 특별히 우리 변화무 이사에서 영상을 동영상으로 동영상을 보여주시기로 감사합니다. 했어요. 한번 이 귀한 공개를, 자료를. 네, 해볼까 합니다. 보실까요, 먼저? 네. 네. 더 이상 그 계속 예고만 예고 시청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네. 네. 이게 지금 압록강이거든요. 네. 압록강인데 이렇게 뭐 네. 얼음을 지금 깨서? 뚫어서 네. 낚시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 두 분의 여성이 지금 네. 장갑도 없어요. 네, 이렇게 얼음을 깨고 물을 지금 길러서 통에 이제 담은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썰매가 있으면 다행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꽁꽁꽁 이렇게 물을 담아서 이동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다면은 식수나 어디 다른 데 쓸 용수가 없다는 겁니까? 이렇게 마을을 보면 네. 공동 우물이 있어요. 상수도가 없다. 그렇죠. 북중 접경 지역에 그 거의 농촌 같은 수도가 경우는. 없다. 그렇죠. 네. 없고 또 많이 얼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탈북민들이 국내에 와서 초기 적응할 때 가장 뭐 느낀 점 또는 충격이 뭐였냐 그러면 싱크대로 물이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수도꼭지만 틀면 뜨거운 물이 따뜻한 나오고 물이 나오고. 네, 그런 상하수도 시설에 굉장히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보면 아 여성으로서 왜 그런 말을 했을까가 이해되죠. 이게 지금 빨래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네. 압록강의 강을 얼음을 이렇게 지금 깨고 얼음을 깨서 얼음물에 얼음물에 빨래를 깨고 하고 있네요. 방망이질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썰매가 있으면 네. 그거는 다행인 거죠. 썰매에 지금 이렇게 빨래를 지금 들고 저게 나와서 손이 보통 시렵지가 않을 텐데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썰매에 네. 물을 담아서 식수로 네. 운반하시는 거고요. 가는데 이제 영상을 조금 보시면 이 물을 또 가다가 또 쏟아요. 아이고 안타까워라. 특히나 지금 여기 이분은 이제 조금 연세가 있으신 할머니신데 이거 들고 가시는 그렇죠. 거네. 여기 이거는. 지금 물을 힘드니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쏟아버려요. 아, 아이고. 다 젖게 되고 네. 네. 힘들게 이제 와서 물을 담은 건데 저 옆에 분은 지금 저 이걸 물을 좀 이제- 머리에 이시려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머리에 이시려고 지금 있는데 이게 워낙 무겁고 하니까 잠깐 힘에 쉬었다 겨워서 가시는 네. 거구나. 근데 여기서 의문인 게 남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이거 지금 네. 상당히 남자들 직업소 갔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이 머리에 이시는데 이거 남성분들이 좀 와가지고 펑펑 좀 도와주시지. 퍼가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주말에 와서 좀 도와주시면 좋을 이제 아이와 이제 아이와 엄마가 별도로, 네, 오는 물 길러 거고. 가네요. 네, 그렇죠.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바가지가 위에 네. 있잖아요. 네. 이게 물을 담기 위한 용도도 있지만 탈북민들이 영상을 보고 그 증언을 하는 게 요 위에다가 바가지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물이 찰랑찰랑해서 넘치지가 않는데. 아, 네, 그래서 네. 이 바가지가 없으면 물이 다 넘치는데 바가지가 있기 때문에 물이 안 넘친다 이렇게 얘기를 막아주는군요. 그렇죠. 네, 하고 우수를 막는 장치네요. 이렇게 지금 걸어가면 어느 정도 걸을까 잘 감이 안 오잖아요. 네. 근데 이 거리를 지금 보시면 이 정도 아, 네. 이걸 확대해서. 여기가 지금 집이고. 보면은, 네. 여기 지금 아까 지금 길이 이게 다 얼어 있군요. 눈 얼어 있죠. 그거에서 꽝꽝꽝 완전히 얼어 있는 미끄러질 것 같아요. 길을 지금 얼어 있고. 올라가야 되는 거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네. 여기 철조망 문이 이렇게 네. 다 있는데 통문이 이제 국경문이죠. 비슷한 이게 이제 문이고요. 예전에는 이 철조망이 없어서 뭐 강을 그냥 자유롭게 나와서 이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정은 시대 들어서서 국경 경비를 강화하면서 북한 지역 전역에 지금 이렇게 철조망이 치워져 있고 심지어는 이 철조망을 드나드는 것도 자유가 아닙니다. 당연히 네, 허락하는 군인이 허락하는 시간대에만 밤에는 당연히 통행이 그렇죠. 안 될 거고. 여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여기 편말 같은 게 하나 붙어 있거든요. 네. 이 편말이 그 문을 개방하는 시간을 적어 놓은 겁니다. 아, 개방 시간을 개방 시간. 알려주고 네네네. 네, 그래서- 그때만 물 길고 빨래하고 그렇죠. 이러라는 네. 얘기군요. 그리고 아까 그 할머니가 요 길을 이제 걸어 올라가시는데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죠. 아, 네. 아, 가파른 길. 그렇죠. 너무 아슬아슬해 보여요. 그렇죠. 이 길을 지금 이렇게 자주 오가다 보니까 길이 이렇게 지금 눈길이 났어요. 네, 길이. 눈길이 나 있죠. 네. 네네. 이런 모습들. 우리 지금 이제 첫 번째 장면을 보셨는데 네. 우리 평양의 삶을 연구하고 있는 최수란 하고는 참 이 연구원님 체감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상당히 다르네요. 네, 우리가 그동안에 본 거는 뭐 음. 대동강변의 고층 아파트, 미래과학자 네. 거리 이런 것들 이제 그런 분들 심층 인터뷰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평양의 이제 중상류층들은 사실 이제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전기 안 들어오는 거는 이쪽이랑 마찬가지인데 사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남한 사람과 비슷할 정도의 삶의 질을 갖고 있거든요. 주로 어떤 부분이 이제 좀 뭐- 이 정도면 네. 남쪽에 사는 거랑 비슷하네 뭐 이렇게 느꼈던 것들이 뭐 어떤 예를 부분일까요? 들면은 이제 뭐 물론 이제 물이 잘 안 나와서 목욕탕을 가긴 하지만 호텔 부대 시설을 간다든지 거기서 이제 헤어부터 머리 끝까지 이제 마사지 해주고 머리 말려주고 이런 것까지 다 받는 분들. 네. 그리고 그런 데 가는데 부담이 안 느껴져서 한 2, 3일에 한 번? 뭐 매일 가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럴 정도의 네. 그 중상류층들 모습을 보다가 또 이곳에 오니까 이 같은 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그야말로 사회주의 지상낙원의 예, 빈부의 표시인 것 격차가 같은데. 상당하다는 걸 제가 네. 느낄 수가 있었어요. 뭐 네. 인민의 낙원, 사회주의 지상낙원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애써 막 북한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못 살고 있고 뭐 여전히 이렇게 꽃집이가 있다 과장하지 않아도
이게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뭐 카메라를 이렇게 왜곡했다거나 연출을 했다거나 그런 장면이 아니거든요. 아, 멀리서 그냥 그렇죠. 지켜보시는 실생활을 그대로 거죠? 찍어 그대로 그냥 오니까요. 실생활이니까 뭐 많은 분들이 또 이런 걸 보고 뭐 북한이 그렇게 못 사는 걸 왜 자꾸 보여주냐 우리가 이때까지 너무 왜곡했지 않냐 이렇게도 말씀들을 하시고 뭐 최근에는 심지어 그 우리를 향해서 막 북맹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북맹. 네. 네, 뭐 그래서 책 제목도 보면 뭐 평양 북한을 알려준다 뭐 북맹에서 깨어나자 이런 책 제목도 요즘 많거든요. 근데 정말 북맹은 북한을 안다고 말하는 게 저는 북맹 같아요. 네. 네, 우리가 북한을 안다고 말하기 전에 정말 평양과 지방의 이 다른 모습들을 서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사실 여름에 이제 주로 북중 답사를 그렇죠. 갑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 이제 왜냐하면 겨울에는 사실 뭐 청년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고 이런다는 게 안전에 위험하죠. 위험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 가는데 그때 저희들이 느끼는 거는 사실 가난하고 좀 어렵고 이렇게 빈궁해도 여름에는 그나마 살만하거든요. 그렇죠. 그냥 뭐 난방 이런 걱정이 없고 뭐 이렇게 사는데 겨울에 지금 상당히 고통스럽겠다 이런 거를 느끼고 또 하나는 이 상수도 문제인데 지금 뭐 물론 상수도망이 개설돼 있는데 그게 얼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저희가 여름에도 가보면 네. 상수도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없죠. 여름에도 네, 거의. 우물을 파서 쓰고 그 다음에 지금 북측에 이 좀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이 이제 저희가 기생충 이런 거에 많이 감염돼 있다 그러는데 여름에도 가보면 그 배추밭이나 이런데 그냥 비료나 이런 게 아니라 인분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야채 같은 걸 길러 먹고 이러는 거 보면 위생에 이런 상당한 좀 문제가 있겠다 이런 느낌들 많이 받거든요. 지금 그러면 식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강물로 해결을 한다고 보면 되나요? 이게? 그렇죠. 왜냐하면 이 물을 길러 갈 때 바가지를 갖고 깨끗한 물을 뜨기 위해서 물을 이렇게 걸러요. 만약에 네. 빨래를 하거나 세탁이나 뭐 청소 같은 그렇죠. 그럴 일이 없다 없는데 얼음 위에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거를 깨끗하게 걸러서 바가지로 몇 번 이렇게 걸러내고 물을 뜨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식수로도 당연히 사용하고 또 물 자체가 이제 나오지 않거나 이 상하수도 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지금은 강변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데 집과 가까운 곳에는 공동 우물이 있어요. 예. 네. 공동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장면도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뭐 정말 지금의 한국에서 우리가 그 양성평등이나 또 뭐 그런 여성의 여건 신장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정말 북한은 여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그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 여성으로 고달픈 살기. 삶이죠. 네. 네. 우리는 북한 인권 하면 지금까지 늘 정치범 수용소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치범 수용소를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모습이 바로 북한 인권의 현주소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최수란 연구님 평양 쪽 이렇게 연구하시다 보면 이런 평양 쪽의 여성들은 조금 살만한가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일단 제가 최근에 한 네. 16명 정도 평양 분들을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남성들은 공식적인 직업이 있어서 그 직업소에 나가야 돼요. 네. 물론 이제 뭐 1달러 미만으로 이제 받긴 하지만 나가야 되고 만약에 남성들이 장마당에 나오면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장마당에 다 여자인 거죠. 그래서 여성들은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시간이 장마당 개설 시간과 클로징 시간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네. 그냥 해가 뜰 때 나간대요. 해가 질 때 끝나는 거래요. 그래서 여름은 밤 9시, 10시까지도 이제 장마당에서 계속 있고, 저녁에 오면은 아이들 양육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이거는 다 하고, 그러니까 낮에는 돈 벌고, 저녁에는 일해야 되고, 슈퍼우먼, 네. 슈퍼우먼, 그러니까 24시간 계속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면은 거의 휴가 간 적이 없다. 장마당 생활 하느라고. 그래서 여성이 그 한국도 물론 이제 많이 힘들긴 하지만 북한 여성은 진짜 고되구나. 이런 그러니까 걸 이제 상대적으로 그 일반적으로 그냥 상징적인 월급만 벌어올 수 있는 기관 기업소 어떤 뭐 네. 공무원이라도 네. 이런 삶과 달리 그 부분을 생계를 또 여성들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그렇죠. 있는 거네요. 네. 그 여성들이 거의 이제 아마 과거보다는 그래도 가부장적인 사회이긴 하나 아무래도 돈을 주면 이제 여건이 좀 신장하고 이러니까 과거에 비하면 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말빨이 먹힌다고나 해야 되나? 아, 여성들의 경제력에 비해서 여권이 신장이 맞아요. 되니까요. 예,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강 교수님께서는 우리 부산에서 그 탈북자 정착 지원 그거라는 이제 부산 하나센터장도 이제 역임을 하셨잖아요. 네네. 주로 여성들이죠? 오시는 분들이 많죠. 뭐 국내에 온 탈북민 가운데 70%, 많게는 80%가 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뭐 누적된 수로 보면은 대부분 이제 여성이 주로 많고 남성 같은 경우에는 직통으로 왔거나 네. 아니면 최근에 러시아에서 그 들어오는 그런 남성들이 있고 아주 드문 경우죠. 남성들인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여성들이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국내 와 있는 그 7, 80% 여성 가운데 그 중에 또 7, 80%는 중국에서 생활하다가 오신 분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생활했다라는 게 보통 뭐 1년 이상 중국에서 이제 살았어도 우리가 중국에 생활했다 얘기하는데 많게는 20년, 뭐 15년, 10년 이렇게 살다가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뭐 탈북민 만나면 엊그제까지 북한에 살다가 금방 이렇게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북한에서 뭐 주체사상이나 이런 교육을 받아서 빨리 남한 사회에 적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여성 같은 경우에는 중국 문화가 더 많이 배어 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오히려 북한을 떠난 지가 너무 오래되니까 이런 영상이나 사진들을 보면서 10년 전에 떠난 고향을 오히려 여기서 보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네네. 경제적인 이유로 이제 주로 요즘은 많이들 오시잖아요. 네네.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특이한 게 남편이랑 같이 오는 경우 별로 없고 아이들은 또 꼭 데려오려고 그러고 네. 그런 게 강하던데 그만큼 뭔가 좀 먹고 살아야 된다. 이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여성분들이 경제 생활을 통해 가지고 그런 걸 해결해야 된다는 게 좀 중압감이 더 커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아마 들던데. 우리 연구님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북한 여성을 바라보는 여성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혁명의 양대 수레바퀴라고 하기 때문에 국가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노동력 동원으로서도 여성은 굉장히 중요하고 네. 또 가정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도 여성이고. 그러니까 여성에게 너무 많은 역할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동원 체제에서도 여성의 역할, 가정도 여성, 네, 그리고 또 어머니라는 그 모성애가 있잖아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이를 데리고 온다라는 건 대부분의 중국에 간 여성들은 인신매매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팔려가서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중국인 남성과 그렇죠. 사이에서 낳은 아이.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성과 이제 아이가 국내에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돼서 뭐 저 개인적인 소원이자 뭐 앞으로 이제 꼭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우리는 탈북민들을 많이 지원하고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을 하지만 특히나 이제 통일 인재를 키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주변에 보면 그 탈북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대부분 엘리트 교육, 그러니까 아이들을 잘 키워서 네. 이 아이가 통일 인재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교육을 주로 이제 시키고 성적 장학금을 줘도 성적이 좋은 사람에게만 자꾸 주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중국에서 태어난 그 아이들과 미혼모 엄마들이 같이 생활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학교, 아주 좋은 시설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우리 장 대표님 어떠십니까? 뭐 다문화 이쪽도 많이 지금 관심을 갖고 하시는데 탈북 문제 네. 좀 실사구시적으로 좀 풀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지금 다문화 정책하고 탈북자 정책이 이제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네. 통합돼가는 과정이긴 하죠. 네. 그런데 탈북민의 경우에는 초창기 정착 쪽에는 지원이 많습니다. 뭐 집을 준다든가 네. 학비를 준다든가. 그런데 이후에 생활을 하고 적응해가는 과정은 상대적으로 좀 이제 미흡하고요. 네. 다문화는 초기 정착 비용은 없지만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뭐 언어 교육, 문화 교육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잘 돼 있거든요. 이 두 개를 어떻게 잘 통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배나무 배나TV는 늘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 사실 저희가 이 도시에서 생활하고 이러다 보면 어렸을 때 저도 뭐 시골에서 산 기억이 있습니다만 외부에 이렇게 오랫동안 추위에 노출돼 있을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없어요. 아무리 네. 추워도. 그러니까 우리가 추위를 별로 느끼지 않고 뭐 버스에 올라타기만 해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이제 추위에 노출되고 이러는 모습들도 저 꽝꽝 얼어있는 강물을 얼음을 깨고 물을 길어야 되는 이런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저희가 또 이제 이
탈북자 문제, 북한 주민의 문제 이런 부분까지 짚어갔는데 강 교수님 또 다른 영상 또그 네, 이게 주신 게 있죠. 압록강이죠. 뭐 네. 사실 이 강을 건너다가 굉장히 많은 아픔과 또 뭐 심지어 죽음도 있었던 그런 분난의 강이죠. 네. 보고 있어도 굉장히 슬픈 그런 곳인데 지금 얼어 있죠. 근데 이 여성이 지금 빨래를 이제 다 했습니다. 아, 네. 네, 빨래를 하고 뭐 심지어 어떤 분이 그래도 고무장갑은 꼈네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던데 빨래를 다 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 뭐 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이렇게 올라왔죠. 네. 강변 쪽에. 거의 산길과 다름없는 이제 근데 강변 그냥 가시지 않고 네. 갑자기 이렇게 멈춰 서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나서 이렇게 머리에 지금 또 이네요. 네, 머리에 빨래를 이죠. 네. 이고 네. 다시 갑니다. 가는데 사실 놀랐어요. 지금 우리 소장님이 뭐 북한의 여성 또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북한에서 어머니로 살아가는 여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질고 네,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머니에 지금 주머니에 손 넣고 이 그렇죠. 인대다가 손을 안 받치고 가시네요. 네. 네. 저는 이거 이해해요. 왜냐하면 너무 손시려워요. 네, 정말.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계단을 지금 올라갑니다. 이 모습 그대로. 너무 저 위험해 가파른 보이는데요? 그 강둑 계단이네요. 이 균형 감각이 대단한 분이네요. 거의 진귀명기 수준. 그렇죠.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데 이 모습 그대로가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접한 그 평양의 그 상류층, 특권층들은 정말 일부고 대다수는 이렇게 사시겠죠. 평양 시민, 북한 인민.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여기가 철조망이죠. 철조망인가요? 네. 그런데 이 철조망을 닫아놓은 건가요? 열었는데 네. 그대로 통과합니다. 머리에 인 채로. 아, 네. 이렇게. 이고 여기에 누구 오냐면 이제 그 다음 장면 어떻게 이 예상하십니까? 경비병이 있을 것 같은데. 돌발 퀴즈입니까? 뇌물을 준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또는 모르고 있는가를 네. 이 철조망을 넘어서 빨래를 한다는 것도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거를 다음 장면이 누구냐면 경비병이 그렇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네. 총을 맨 경비병이죠. 뭐라고 하나? 뭐저 수첩? 네. 그냥 지나가시는데요, 그래도? 이게 허가가 된 시간이니까요. 네, 열어줬고 손에 들고 있는 이 노트를 이제 꺼내서 기록을 네. 합니다. 이게 총이고요. 이게 지금 초점이 안 맞는 건 워낙 거리가 네. 길다 보니까 네. 그렇다고 장비에 또 더 눈을 너무 많이 쓰지 마십시오. 네, 저희가 소지할 수 있는 장비 중에는 가장 좋은 지나치게 고배율이거나 이럴 때는 또 문제가 됩니까? 북중 접경 지역에서 그런 걸 들고 반입 다니면? 금지가 된다든가 그런 게 있나요? 사실 그 금강산 관광 갈 때 네. 북한이 허용했던 망원렌즈 길이가 150mm였습니다. 네. 저희가 보통 지금 뭐 600mm 또 제가 쓰고 있는 게 900mm 렌즈까지 그렇게 쓰고 있는데 북쪽에 들어갈 때는 나중에 이제 당연히 못 갖고 가고요. 중국에서도 사실 안 되는 건데 뭐 이쪽 지역은 이제 백두산 관광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감시 카메라 있죠. 오,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어려운 삶이고 뭐 우리 70년대, 60년대 같은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이 감시 카메라가 카메라는 또 굉장히 현대식이 사실 이제 감시 카메라 이 부분하고 이 신형 펜스 이 부분이 김정은 체제 들어와가지고 맞습니다. 탈북자 단속을 이제 강화하면서 생긴 건데요. 저도 보니까 중국 쪽에도 많지만 북한이 이런 부분을 투자한 것 자체가 이렇게 되면은 사실 경비병한테 뇌물 주고 어떻게 네. 넘는다거나 문을 살짝 되네요. 열어줘서 다녀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지는. 그래서 공장이나 기업소에도 북한이 지금 CCTV를 많이 달았는데요. 그 일부 전문가들은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김정은이 지금 북한을 권력을 장악하는 원천이 CCTV의 힘이다. 곳곳에 탈북자 숫자도 줄어들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마치 김정은 체제 들어서 탈북자 숫자가 조금 줄어들거나 그냥 더 증가세가 멈춘 거를 가지고 김정은 체제가 삶이 안정화된 좀 것처럼. 나아져서 네. 주민들 삶이 나아지니까 괜찮다는데 그게 아니고. 많은 분들은 감시가 더
삼엄해졌다. 네. 철저해져서 그렇다 이렇게 또 진단을 하고 그렇죠. 있어요. 우리가 뭐 북한을 거대한 감옥, 뭐 파놉티콘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이유도 이게 북한 국경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다 철조망이 지금 쳐져 있고 감시 카메라는 북한 쪽도 굉장히 많지만 탈북이 요즘에 이제 어려운 이유는 중국 쪽에 감시 카메라가 정말 많습니다. 네. 뭐 이렇게 국경에 잠깐 서서 차를 세우는 것도 굉장히 눈치가 보일 만큼 그 정도로 이제 많은데 여기서 또 그 흥미로운 건 이 군인이 입고 있는 이 게틀 외투. 네. 게틀 외투. 이렇게 보면 야 군인이 그래도 따뜻한 옷을 그래도 군인이니까 입었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 게틀 외투를 여기 지금 보초를 서고 있는 군인이 입었는데 이 군인이 이제 교대를 하잖아요. 네. 교대를 할 때 이 외투를 벗어줍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 보초 나가는 사람한테 이 자기 게 아니고 네네. 하나를 가지고 공룡이네. 돌리는 권력에서 네. 워낙 추우니까 이제 그 네. 고쳤을 때 입는 옷 자체를 그러니까 요 경비병이 근무를 쏘고 다른 경비병이 이렇게 교대하러 오는 장면을 저희가 이제 영상에 담았는데 네. 중간에서 교대할 때 옷을 갈아입는. 네, 이 게틀 외투. 북한에서 교틀 외투라고 하는데 네, 그래도 국경 지방이니까 이렇게 군인에게 네, 지급된 그런 옷이죠. 현지에서 그 고배율 망원 렌즈 일정 수준 넘어가는 것도 안 되겠지만 드론이나 이런 것도 좀 어렵죠. 드론은 접경에 그렇게 아예 경고물이 붙어 있습니다. 엄격히 띄우지 말아라. 아, 네, 그러면 엄격히. 사실은 드론이 있으면은 네. 촬영하기는 가장 좋을 텐데요. 아마 그게 가장 위험한 아, 요즘 일일 것 같습니다. 엄격하게 뭐 그 조선을 향해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지 말라는 경고도 물론 다 경고판에 붙어 있지만 드론을 띄우지 말라 이것도 다 붙어 있죠. 네. 아까 갔던 여성은 여기서 또 하나의 문을 넘어야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네. 네. 아, 여기 이제 담이죠. 담 사이에 문이 있네요. 그러니까 담 하나 넘고 철조망 하나 넘고 그래야 겨우 빨래할 수 있는 정도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 주민들이 식수든 용수든 일반적으로 이 강에 오지 않으면 구할 수가 없으니까 저런 문을 허용하는 거겠네요. 네, 탈북민들이 이 영상을 보고 그나마 저기는 사는 편이 나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사는 게 낫지 않은 데는 어떻게 물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강이니까 강이 옆에 있으니까 물을 가까이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정도면 가까운 그렇죠. 거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쪽 안쪽 지역은 정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가 보지도 못했고 또 상상만 하기 뿐이지만 탈북민들 영상을 보면 저기는 그래도 살기 좋은 곳이에요 이렇게 표현하죠. 네. 평양 사람은 물을 사 먹는다 그러던데. 아, 사 먹는다는 게 어떤 마트 가서 부분을- 그냥 사 먹더라고요. 아, 생수 네, 자체를. 생수,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디죠? 신덕샘물? 네. 신덕샘물이요? 네네 뭐 그 이렇게 포장 브랜드. 브랜드 네. 북한산 생수 브랜드. 생수 브랜드 그래서 뭐 그런 거 먹고 또 심지어는 그 물이 수질이 굉장히 좋고 약수다 뭐 강선 약수 브랜드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야 우리가 먹는 물보다 훨씬 더 좋은 약수도 사 먹고 뭐 피트병에 이렇게 든 물을 사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게 북한을 바라보는 한쪽 면이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평소를 사 먹는 사람과 강에서 물을 길러 먹는 사람, 또 그 물 길는 것조차도 안 할 되는 수 사람. 없는 사람.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하게 북한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북한 주민들의 이런 어려운 모습들 사실은 과거에 보면은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을 조금 두둔하거나 북한의 입장을 감싸거나 이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북한의 도발이나 이런 요인 때문에 자초하게 된 대북 제재 부분과 관련해서 북한이 끄떡없다. 그 정도 제재 가지고 끄떡 흔들릴 북한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최근에 와가지고는 북한이 이제 제재 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의 이런 어려운 삶을 제재 때문이다. 그렇죠.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에 주민들이 이렇게 어려운 고통받고 것이다. 있다? 이런 네. 논리로 지금 많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팩트 체킹을 해봐야 될 게 정말 제재 때문에 북한이 어려운 것이냐 아니면 북한 주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든 근본적인 요인은 따로 있는 것이냐. 저는 보고 나서 깜짝 놀랐던 그 학술의 주제가 하나 있었는데 네. 대북 제재 극복 방안이 주제였습니다. 극복. 극복. 그러니까 대북 제재를 극복해야 되는 게
왜 여기 남한에서 대한민국의 그거를 핵심 과제야 하나. 과제로 그 학술회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 극복이라는 거는 안 좋은 거를 뭐 헤쳐나가는 네, 그런 이겨내자는 거죠. 이겨내자라는 그런 의미였는데 그 굉장히 좀 충격이었고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삶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현실을 그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서 우물 파주기 운동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적경에서 보면서 대북 지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정말 북한의 여성들이 집 안에서 물을 구할 수 있을 정도의 상하수도 시설을 개보수해주는 지원. 오히려 그런 지원이 통일이나 또 우리 동포라는 의미에서 맞는 거지. 그렇죠. 막 철도 연결한다고 가서 쇼하고 그 철도를 타면 마치 지금 내일 당장 유라시아까지 갈 것 같이 네. 그렇게 과대 포장하는 건 오히려 그 너무 과장된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북 관계를 이용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북한 주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고 지원해야 된다. 막 이런 연민의 관점이 아니고 이 모습을 그대로 보면 가장 시급한 건 북한의 마을을 개발하고 거기에 북한의 여성들이 뭐 물을 조금 더 쉽게 용이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을 하는 것이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예인 것 같아요. 사람이 먼저라고 하셨잖아요. 네. 평양 주민들의 삶은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좀 어떤가요? 대북 제재와 관련이 없이 뭐 좀 그냥 북한 표현대로 하면 뭐 흥성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일반적인 삶은 일단 대북 제재 영향인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16명 최근에 김정은 시대에 넘어온 평양 16명을 정말 어렵게 이제 평양에서 오신 분들 사실 많지 않아요, 그죠?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예, 그리고 또 인터뷰를 안 하려고 또 하시고요. 네. 그런데 16명 중에서 8명이 상류층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류층들은 여권을 가지고 해외에 이제 막 근무하고 이러다가 이제 직통으로 비행기 타고 바로 넘어오신 이런 분들이었고 오히려 중하류층을 좀 만나기가 더 어려운 시스템이에요. 내륙에 있다 보니까 이제 뭐 북중 접경 지역에 계신 분들은 뭐 중국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오지만 평양은 워낙 내륙이다 보니까 그 중하위층 계층들이 어떻게 넘어올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엘리트들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삶과는 완전히 다른. 예.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뭐 그 어떤 정치적 라인에서 벗어나서 내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타격을 입어서 이제 이런 분들이었고 그런 분들이 대북 제재 때문인 거는 제가 아직까지는 좀 그러니까 북한에 그렇게 가지고 한국으로 탈북을 하게 된 평양에 살던 어떤 중상류층 네. 이 사람들은 어떤 뭐 그 북한 체제에서 좀 불이익을 당했거나 이런 경우에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치적인 뭔가 영향 자기가 이렇게 라인에 예. 서 있던 뭐 그 사람이 숙청당하거나 뭐 그런 아니면 식으로 뭐 눈밖에 어떤 문제가 나거나 이렇게 생겨서 그럴 낮까지 경우에. 이제 영향을 미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넘어온 내가 하던 사업도 다 접어야 되는 상황 뭐 이러신 이유로 이제 주로 해외에 넘어오시고. 체류하고 있다가 네, 넘어오는 그런 경우가 분들이 많고요. 많더라고요. 예. 그 북한의 평양에 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얼마 정도 있어야 그 돈이 그러니까 얼마 정도 있어야 돼요? 중산층이 한 뭐 300에서 500달러 요즘은 월 300에서 네네. 500불 한 달에 최소 200은 있어야 평양에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500불이 있어요. 네 서민층은 뭐 100불도 이제 못 버는 뭐 메뚜기 뛰시는 분들이라든지 장사를 그렇게 하신 분도 있지만 그래도 최소 200불은 있어야지 평양에서 버틸 수 있다. 그리고 상류층들은 정말 뇌물 수수 액수에 따라서 뭐 천차만별 1000달러 이상 뭐 10,000불 벌었다는 사람도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권한, 허가권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장마당에 대해서 좀 개입할 수 있는 그렇죠. 사람들이라든가 간부들 뭐 이런 이런 사람들이 분들, 있고. 예, 통전부에 계셨던 아. 분들 뭐 이런 분들은 뇌물 수수료 상당한 액수를 받으시면서 아주 호화롭게 잘 빈부의 격차가 정말 많이 나는 곳이 그야말로 평양이라는 평양에서도 생각- 네. 또한 평양에서도 그냥 뭐 하급 정무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하위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월급 가지고 그리고 이제 와이프가 반드시 장마당에 나가서 장마당에 돈을 나가서. 벌어야 되는 구조. 맞벌이를 다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부 중에서 장마당에 나간 경험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100%가 다 그렇죠. 장마당 다 경험이 장사를 있다고 한다 했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97년 8년 북한이 얘기하는 고난의 행군 때 뭐 황장익 비서가 얘기했듯이 2,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뭐 국정원은 한 46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사실 그 굶어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그 나중에 파악을 해보니까 정말 이렇게 어려운 극빈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미 그 바닥의 삶, 식량 부족 이런 것들에 어떻게 견뎌야 되는지 뭐 초금 목피 그대로 산에 가서 정말 풀뿌리도 캐먹고 어디서 뭐 장마당에서 꽃제비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거라도 있었는데 제일 타격을 입은 게 이 하위 공무원들. 장사를 하지 못하는. 네, 장사를 하지 못하고 그 당에서 배급만 가지고 살야 배급 되는 나오는 거 이거 가지고 그냥 주변 머리 없이 일만 하면서 충성심만으로 살면 이쪽 사람들이 많이 좀 타격을 입었다 그러는데 지금도 아마 보면은 이미 장마당이나 이런 문화에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분들은 하는 거고 네. 또 거의 다 한다고 네, 보면 될 것 뇌물이나 이런 걸 같은데요. 통해서 또 예. 먹고 사는 그게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살아갈 없는 수 거죠. 없다. 견딜 수 없는 거. 공식적인 임금이 이제 뭐 1달러가 채 안 되기 때문에 1달러가 안 그것으로 되죠. 평양에서 생활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이번 김정은의 신년사에서도 그 뇌물, 부정부패를 척결하자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고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구조다. 뭐 이렇게 그냥 이제 생활하면서 뭐 매 단계가 다 허가고 다 뇌물을 줘야 되는 심지어 대출을 받아서 뇌물을 보이더라고요. 아, 예. 평양에서 오신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월급 받아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다. 국정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있으면 된다. 그거는 근데 권력층이에요. 문제는 예. 국정 상점에 물건이 없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네. 권력층이 미리 다 빼돌린다는 겁니다. 배급량도 절대적으로 적지만 오기 전에 이미 다 그걸 국정 가격으로 빼돌려가지고 장마당에 파는 거죠. 그러면 시세 차익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국정 시장에서 물건 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가 이제 장마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장마당 영상을 한번 네. 그러니까 볼 텐데요. 북중 접경 지역에 네. 북한 쪽 장마당. 그렇죠.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북한을 바라보면서 막 시장이 활성화되고 북한의 장마당이 많으니까 그게 마치 김정은의 개혁 개방에 기인한 것 같고 네. 뭐 북한 경제가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다 전혀 이렇게 아니죠. 네. 표현하고 있지만 그건 바로 북한 주민들이 이제 그만큼 스스로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마당에 나가서 장사를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라는 자생적인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게 북중 접경 지역 장마당인데 지금 보면 여기 네. 초소가 초소죠. 있고요. 바로 네. 앞에 이제 펜스가 있는 거 보면 네. 이 장마당이 바로 국경에 붙어서 강변에 네. 붙어서 형성이 돼 있네요. 네, 여기 지금 이게 해산. 네, 여기 군인이고 네. 지금 압록강이 앞에 있는 거죠. 이렇게 가보면 여기가 이제 시장이죠. 아 멀리서 보면 그냥 주택가 네, 길인 것 주택가인데, 같은데 그게 네. 시장이 형성돼 있네요. 옆에. 여기 지금 가판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고 네. 여기 지금 서 있는 사람들이 여기 집을 앞에 있는 건데 이 집이 보이지 않는 상점들인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진열해 놓고 팔 수는 없고 여기 호객을 해서 이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들어가서? 네, 아, 물건을 네. 파는 그런 형태. 그러면 이 주택 같은 이 안에 뭐가 이렇게 네, 상품들이 다 상품이 있다, 전시돼 있거나.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 지금 서서 이렇게 호객을 하고 있는 그런 이건 모습들. 태양광 판넬도 맞습니다. 지금 네, 태양광 붙어 있는 판넬이고. 거고요. 네. 아 조그만 그 매대, 매대가 이렇게 점 매대 같은 있고, 것들이 네. 형성돼 있고요. 조금 더 이렇게 넘겨서 보시면 네. 뭐 아, 중국산 잘 제품들이 시켰구나.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산 그 기름 같은 네. 제품들이고, 네. 이거 다 지금 이렇게 서 있는 상인들이 서서 아니 호객, 호객을 하는 손님이 거예요. 지나가면 네. 물건 사라고 하는 네. 분들이네요. 조금 더 넘겨보면 여기 식당도 하나 있고 여기 이제 단고기집 식당. 아 식당. 아. 네. 간판도 나름대로 네, 하나. 여기 단고기. 네, 요 위에도 붙어놨고. 단고기. 예, 우리 네. 쪽에서는 좀 혐오식품으로 되어 있는 이제 보신탕 네, 그걸 맞습니다. 이제 대고기죠. 대고기. 네. 북한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네. 차량이 그래도 꽤 많습니다. 해산 지역에 네, 지금 장마당 보시는 부분에. 이게 다 택시입니다. 지금. 아 택시 동고 위에 차, 택시 택시, 저건 택시. 없지만 네, 이거 택시 표시가 지금 다 이렇게 아 여기 있네요. 택시 네, 표시가 다 네. 아, 예. 돼 있고 여기 지금 그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택시. 여기 지금 다 택시. 꽤 많아요. 네네. 여기 다 대기하고 있는 주로 그런 모습들이죠. 중국산 차량입니까? 중국산 차량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 시장에 조금 넘어가면 그 택시가 들어오는 장면을 제가 담을 수 있었는데 네, 네, 네. 네, 보시면 아 여기 택시. 네, 아, 하얀 하얀 거. 차량이 네, 택시입니까? 택시가 지금 네. 이렇게 들어오죠. 네. 여기 네, 택시라고 택시라고 써 써 있죠. 있네요. 이 영문으로 이렇게 쓸 수 있나 보죠? 네, 택시라고? 택시를 다 이렇게 썼고 아까 그 본고차에는 그 조선말로 한글로 택시라고 이렇게 아. 써놨는데 이 택시가 자세히 보면은 이게 그 우리로 치면 콜 택시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누군가가 택시를 불러서 이
이 기다리는 모습인데 왜 그렇게 파악할 수 있냐면 요 좁은 골목을 지금 이렇게 택시가 가잖아요. 네. 가는데 길이 이제 막힙니다. 요게 이제 그 우리로 치면은 그 짐을 옮겨주는 지금 기사님이 리어커. 브레이크 밟았어요 지금. 네, 밟아서 여기 지금 이렇게 멈췄는데 네, 리어커. 이 리어커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공간이 지금 이렇게 많잖아요. 네. 이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리어커 때문에 못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요 상인이 네. 요 분이 약간 살짝 비켜주네요. 네, 비켜주고 이분이 이 상인한테 너 리어커 치워라 지금. 네. 네, 이렇게 얘기하죠. 저쪽으로 가라고? 네, 가라라. 그런데 이게 리어커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거든요. 요 길이 이렇게 기다리는 지금 중인 그쵸, 거죠?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그럼 콜택시 맞네요. 네, 조금만 있으면 요거는 지금 장작을 팔로 나온 뗄감, 뗄감, 나무로 뗄감을, 그렇죠. 이제. 다 패가지고. 네, 뗄감을 팔로. 또 평양은 아, 석탄 떼던데 여기는 또 나무 떼는군요. 저희가 이렇게 장마당을 이렇게 또 최근 모습을 이렇게 자, 생생하게 이제- 볼 수 네, 있는 게 그렇죠. 참 요 좋은 아이가 이제 일인데요. 나오는데 여기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요 부분을 네. 이제 보시면 여성분이 나왔죠? 아, 네. 콜택시 부른 분 같네요. 부른 분 같고 그대로 타죠. 예. 네. 뭐 장마당 돈주쯤 되시는 어린이도 탔네요. 탔고 또 이 짐꾼들이 싣고는 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네. 그리고 중국산 과일 과일 그림. 같은 귤 귤 같은 그런 네, 네. 박스에 과일 그림 같은 게 그려져 있어요. 택시는 이제 빠져나가고 네. 여긴 다 아까 물건을 팔던 그 사람들이 서 있는 거죠. 네. 2003년 3월에 종합시장을 당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지붕 덮인 그 종합시장은 아니고 이제 아니죠. 메뚜기 같은 그렇죠. 네. 그럼 자리세를 안 낸다는 소리겠죠? 여기에 이 정도면 그쵸, 받을 것 받죠. 같은데 받고 여기 이 집이 오히려 굉장히 고가로 거래가 되는 거죠. 이 길 자체가 네. 장마당으로 형성이 돼 있어서 네. 아예 이제 이거 옆에 그냥 그 좌판, 보자기로 가판, 싸워가지고 네. 잠깐 있다가 단속 나오면 들고 뛰는 메뚜기 시장 이 정도면 모르겠는데 그 메뚜기 시장도 저희가 하나 담은 게 있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공터, 공터에 지금 같은 방식으로 네. 이렇게 난전이 펼쳐지는 건데 이거는 이제 허가된 시장이고 자리세를 이제 낸다고 봐야 되는데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죠. 왜냐하면 택시도 있고 여기 지금 짐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다 짐꾼들이거든요, 지금. 네. 네.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물건이 거예요. 많네요. 많고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조금 택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네네. 지금 평양에만 택시가 한 2,500대 정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은 순환 네. 비행장이나 아니면 고려 호텔 앞이나 이런 데만 있었는데 이제는 평양역이나 이런 데서도 있고 최근에 영상을 해외계 부분이 찍어온 거를 보니까 위에서 이제 호텔 위에서 찍었는데 예쁘게 이렇게 공연을 하려는 정도로 이렇게 했는지 한 10살 정도 되는 여자애가 막 이렇게 뛰어가고 뒤에 엄마가 바이올린 같은 악기를 들고 막 뛰어가는데 결국 엄마가 애를 따라잡아가지고 손을 딱 잡고 좀 몇 걸음 더 달려가서 딱 타는 게 택시더라고. 그래서 아마 어디 공연이나 리사이틀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강습을 가야 되는데 시간이 늦어서 시간이 빨리 가야 되는 늦으니까 거군요. 택시를 아마 지나가는 걸 잡아서 타는 거. 그래서 택시 문화가 이제 북한에 어떻게 보면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런 걸로 정착돼 가고 있고 2016년에만 해도 택시가 한 5개 회사에 1,500대 평양에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2,500대로 늘어났으니까 상당히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지금 평양의 가장 큰 택시 회사가 고려 택시인데 네. 그게 그 이설주 아버지 거다라는 소문이 돌고 그래요? 있다고 합니다. 이 건이 많이 개입될 수밖에 이설주 없고. 택시. 네.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설주 택시라고 하죠. 네, 저도 그 소문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궤도전차나 이런 게 이제 고장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궤도전차가 가다가 고장이 나면 바로 이 택시 회사들이 소속 택시가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고려 줄을 택시. 쓴다. 네. 그래서 일부러 택시 영업을 위해서 궤도전차를 고장 내는 거 아니냐. 이거는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북한 지역에서 네. 우리 장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이설주 택시의 배후에 그 거물이 있고 그래서 영업을 좀 시켜주려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주민들 사이에 뒷말이 네, 나온다 그러니까 그래요. 고려 택시가 고려 항공의 자회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고려 항공은 사실상 북한 공군이 네. 소유하고 있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럼 사장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최고위층 아니면 네.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 이설주 아버지가 사실 공군 공군 출신이라고 조종사였다는 네, 그런 얘기하죠.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말이 도는 것 같고요. 근데 지방 북중 접경 지역에도 네. 택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러니까 네. 우리 교수님이 이 정도로 네. 지금 이렇게 찍으실 네. 수 있을 정도면 네. 여기는 지금 시장 아니니까 또 여기는 지금 그 지방의 아주 큰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택시가 많은데 북중 접경 지역 그 산골 마을에도 다니는 택시를 저희가 그 직접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네. 종류도 많은데 네. 그게 큰 도시에서 지방으로 들어가는 그 택시를 이용을 하는 거죠. 지방집에. 근데 뭐 우리처럼 일반 주민들이 사실 그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큰 장사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주로 그 이용을 택시도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여기는 지금 없습니다. 없고 제가 사진으로 왜 안 가고 영상을 좀 아껴 놓으려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왜 70년대 뭐 이럴 때는 아프신 분이 있으면 택시 전세 낸다고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저 서울 네. 병원까지 모시고 네. 딱 그 개념을 말씀하시는 네. 거군요. 근데 뭐 이게 제가 지금까지 사진으로만 이렇게 여러 택시를 공개했는데 네. 영상을 공개하는 것도 지금 이게 여기 처음이거든요. 네. 오늘.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왜냐하면 영상을 계속 모아놨다가 나중에 이렇게 자료를 쓰거나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공개를 하다 보면 이제 중국을 계속 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혹시나 또 네. 또 문제가 생길 문제가 수 있으니까. 생길까봐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이 택시도 그렇지만 지금 여기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표정이나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최영곤님이 화장품하고 뭐 북한 주민들의 삶 이 말씀 주셨는데 화려함이라는 게 없잖아요. 색깔 옷, 개성 이런 게 아니고 대부분 무채색의 그런 옷들. 여성도 마찬가지고 지금. 네. 그리고 여기가 지금 다 택시거든요. 이 네. 봉고차 택시. 네. 이게 장마당의 모습인데, 이건 시장이었고요. 여기 지금 이제 보면 아파트? 네,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이 아파트죠. 사람들이 접경해서 이 아파트를 보고, 야, 북한에도 이제 아파트가 들어섰고 굉장히 경제로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걸 가까이서 보면 이 창문이 유리가 아니라 비닐입니다. 비닐 방막. 네, 비닐 방막들. 그리고 이 아파트 한가운데 지금 서 있는 게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영생탑. 네. 이게 마을 한가운데 이렇게 있고 여기 아파트 지붕 위에 아까 왜 평양에 석탄 뗀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 아파트 지붕 위에 지금 굴뚝이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네. 그러니까 굴뚝을 떼거나 심지어는 이 아파트 안에서 땔감을 떼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태양열 지별판. 네. 지붕에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다시 이제 우리가 좀 평양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북한에서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제재 문제 때문에 아까 이제 뇌물이니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이제 제재 문제가 되면서 북한 경제가 안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그런 어떤 뭐 교역이나 이런 과정에서 외화벌이를 해가지고 좀 챙길 수 있거나 그 과정에서 뇌물로 챙기던 이런 엘리트들이 좀 수입이 답답해진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격감했겠죠. 이제 방북 취재를 하는 기자들이 이제 과거에 남북 관계가 좀 경색됐을 때 누가 남북 관계가 재개되기를 가장 바랄까 이런 문제를 얘기하면은 북한의 대남 안내원들, 통전부 안내원들. 왜냐하면 우리 쪽하고 이렇게 교류 과정에서 뭔가 많이 좀 해서 네. 이렇게 좀 짭짤한 이런 걸 누릴 수 있었는데 이게 단절되면서 좀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북한에 특히 평양의 엘리트들이라든가 이런 고위층에서 조금 동요하는 모습을 보인다. 얼마 전에 뭐 조성길 그 이탈리아 대사가 넘어오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평양의 엘리트들의 그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먹고 사는 거는 뭐 일상적인 생활은 영위를 하는데 네. 조금 뭐가 좀 김정은 체제에 대한 좀 불만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넘어오신 분들은 일단 그 체제로부터 이제 수혜를 받다가 갑자기 끊겨버렸기 때문에 체제에 대한 그런 불신이 굉장했어요. 예, 우리보다 더 심하게 이제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예. 그 엘리트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좀 김정은 체제, 김정일 시대 때보다는 확실히 이 리더십에 대한 불신 이런 거는 좀 커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통성도 떨어지고요. 네.
그리고 그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외부에서 정보가 많이 들어가니까 북한의 상황과 외부 상황을 비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점이 또 크지 않아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좀 북중 접경 지역의 영상 이런 것들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런 북한의 지금 경제적인 문제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남북 경협을 통해서 좀 풀어보자 뭐 이런 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좀 구상인 것 같고 대북 지원 또 철도나 뭐 도로 같은 인프라 이런 부분 지금 이미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철도도로 뭐 네. 실무 조사 이런 거 하고 있고 물론 뭐 타미플루처럼 독감 예방약이나 이런 치료제 같은 이런 것들 뭐 의약품은 인도적 차원에서 지금 유엔 제재 예외를 받는 것 같은데 다른 부분들 과연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삶, 민생이 나아지는 이런 북한 경제 회생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강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차를 말씀 주셨는데요. 철도. 예. 철도. 네. 우리는 사실 뭐 지난 정권에서는 안보를 너무 강조했다. 뭐 심지어는 이제 안보파리를 했다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은 너무 평화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까지 평화파리.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북 간의 철도가 연결되고 유라시아까지 기차를 타고 가는 꿈은 통일조국에서 우리는 정말 꿀 수 있는 그런 가슴 벅찬 기대이고 저도 당장 이렇게 북중 접경 지역을 돌아서 반대편 압록강 건너편에서 북한을 보기보다는 여기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평양을 거쳐서 그렇게 가고 싶거든요. 근데 북중 접경에서 다니는 기차를 보면 시속 20-30km가 안 돼요. 차 속력을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고 네. 기차가. 그리고 그 기차에 놀라운 건 화물차가 가든 아니면 뭐 객차가 가든 그 화물차 위에 항상 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놀랍거든요. 근데 그게 노동자 뭐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이고 어른이고 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네. 그 추위에 그 기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남북 간의 경협을 통해서 철도를 연결하고 뭐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실현 불가능한 부분들을 자꾸 과대 포장하고 마치 그것이 평화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는 건 조금은 저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북한 주민들도 역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전히 탈북민들이나 또는 중국 북중에서 만나는 사사 여행자를 통해서 만나는 북한 주민들을 만나면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정말 전쟁이라도 났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 정도로 어려운데 전쟁을 원하지는 않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 전쟁이라도 나서라도 이 체제가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뭐 김정일 신년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자력갱생이지 않겠습니까? 네.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력갱생의 기치 아래 뭐 사회주의 건설을 해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북중 접경 지역에 보면 가장 많이 보이는 구호가 실제로 자력갱생 의식대로 살아나가자. 네. 그 다음에 자강력 제일주의. 자강력. 네. 네, 자력, 자강 이런 구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거대한 감옥 안에서 철조망 쳐놓고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스스로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그거를 요구하고 자신의 권력은 계속 지켜나가는 그런 구조이니까요. 네. 네, 참 뭐 이제 앞으로 또 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거고요. 김정은의 서울 답방. 뭐 여건 타령을 했으니까 그 여건이 과연 김정은이가 만족할 만한 여건이 마련될지 또 문재인 정부가 그와 관련해서 어떠한 것들을 보일지 4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얼마나 또 이런 대북 지원이나 경협 부분이 논의될지 이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 우리 강동원 교수님이 얘기한 북한 인민들의 민초들의 삶이 얼마나 나아질 수 있을지 이런 거 좀 저희가 눈을 좀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기차 얘기가 나와서 네. 제가 사진 한 장만 네. 공개하면 해주면 황해도 제일 네. 밑에 네. 지역이고 온성이면 함경도 한반도에서 제일 가장 끝에.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관통하는 가장 긴 기차인데 지금 이 기차 안에 이렇게 사람들이 타고 있죠. 근데 재밌는 건 창문을 이렇게 고여놨습니다. 나무로.
이걸 고열 장치가 지금 없다라는 거죠. 아, 그걸 빼놓으면 그냥 그렇죠. 버서 내려가는 닫혀버리나 보군요. 이게 이제 그 국경 지역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거니까 이 북한 주민들도 굉장히 호기심이겠죠. 네. 각 다른 세상은 어떤 게 있을까 예, 그런 모습들로 지금 예, 보고 있는 모습인데 심지어 이렇게 사람들이 다 예, 바깥을 보고 있고 또 나와서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이죠. 위험한데. 네. 네. 그러니까 이 속력이 자동차 속력을 쫓아가지를 못합니다, 기차가.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그 김정은이 뭐 KTX까지 고속철까지 얘기했다고 하지만 고속철이 정말 북한에 들어간다면 북한 주민들이 가장 충격을 받을 만큼 네, 그 정도로 이 철도 상황이 열악하죠. 네. 오늘 강동원 교수님 정말 그 어렵게 천신만고 아마 이거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하시지만 촬영하고 이걸 그렇죠. 정리하고 네, 고생 네. 많으셨는데 좋은 영상을 또 우리 배나무 이사회를 통해서 공개해 주시고 오랜만에 찾아주셨는데 어떠십니까? 출연 소감 한 말씀해 주시죠. 저는 북맹이 아니거든요. 아, 북한 문맹. 북한 네. 문맹. 북맹이 아니고 그렇다고 북한을 잘 알지도 않습니다. 제가 북한을 안다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누가 악마를 보았는가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네. 저는 누가 북한을 보았다 말하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평양과 지방 그 모두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북한이고 우리가 분단이라는 거 어느 한쪽의 권력을 위해서 북한을 또 분단을 이용하지 않고 정말 남북한 주민들이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통일조국이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우리 최수란 연구원님. 사실 저는 최수란 연구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되게 오늘 어색했어요. 네. 원래 오랫동안 이제 아나운서로 저는 처음에 만나 뵐 네. 때도 아나운서 활동을 오래 이제 꽤 이름난 아나운서셨는데, 우리 외교안보 북한 관련한 프로그램도 좀 뭐 하신 적이 있고 이러시다가 결국은 이제 발을 너무 깊숙이 들여놓으신 게 아닌가. 그러게 말이에요. 연구자의 길로 접어드셔가지고. 근데 오늘 고대에서 교수님 이제, 네. 만나 뵙고 나니까 네. 학자의 길은 정말 끝이 없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저는 이제 단편적으로 평양 시민 인터뷰하고 이제 연구자로서 이제 걸음마 단계인데 네. 교수님 뵈니까 엄청난 예, 노력과 아닙니다. 네. 예. 이제 곧 아마 고대에서 박사과정은 마치셨고 이제 연구를 열심히 하시는 중이니까 곧 좋은 논문으로 또 북한 연구에 좀 지평을 넓혀주실 네. 그런 상황이 올 텐데 알겠습니다. 출연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늘상 이제 질문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질문을 받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모셨던 그 전에 그 게스트들이 어마어마한 내공이 있으셨던 분들이구나. 정말 많은 그 공부와 내공이 필요하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또 이미 연구 중인 내용들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한테 좀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평양에서 오신 분들 만나 뵙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이제 그렇죠. 기자생활 32,000여 분 정도 한국에 정착한 네, 탈북자분들이 있는데 평양에 그만큼 김정은이 평양에 있는 주민들만 챙기고 네. 프라이드를 느끼게 하고 그렇죠. 체제의 중심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희가 그 북중 접경 지역의 생생한 영상을 보면서 또 사실 마음이 좀 먹먹해집니다. 그 어려운 고단한 겨울의 삶을 보면서 그러면서도 또 노동당이 포기한 민생 그 가운데서도 장마당의 어떤 작지만 꿈틀거리는 모습들, 그 다음에 또 장마당에서 움직이는 어떤 택시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 여기에다가 사실은 오늘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에 또 휩쓸고 있는 핸드폰 문화, 이게 결합이 되면 이게 결국은 이제 유통, 장마당,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쇼핑 네. 이런 쪽으로 뻗어나가면 그게 이제 그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이런 쪽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저력으로 나중에는 언젠가는 좀 자리 잡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품어보면서 오늘 60회 배나무 이사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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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이 교시는 아주 진지해. 이 자리에 앉으면 되게 길어. 나도 거기 앉아서 할 때는 뭐 한 20분 한 것 같은데 1시간 가는데 여기는 시간이 안 가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나TV 최신 영상 알림을 받으시려면 이쪽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세요. 후원은 계좌이체, CMS, 휴대폰 결제, 페이팔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영상 하단의 설명란 참조 부탁드립니다. 광고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도 후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